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자, 시시콜콜 택시, 오늘도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찾아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의식주 중에서 주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보려고 그래요. 요즘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즘 포항 지역에서 임대주택 얘기로 굉장히 뜨겁던데, 맞아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공공임대주택이랑은 또 좀 다른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기업형 임대주택, 이름에서부터 뭔가 다르다라는 뉘앙스가 벌써 느껴지죠?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지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당 박창호 도당 위원장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뉴스테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뭐 이게 뭐 잘하는 거네 못하는 거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일단 궁금해요. 뉴스테이가 뭐예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수도권 등의 어떤 그 중산층들의 그 중대형 아파트 임대 수요를 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최장 8년 동안 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수요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마련했던 정책이고요.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줬던 그런 정책이에요. 그렇군요. 이름부터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니까 우리 서민들보다는 중산층들이 좀 혜택을 보는 정책이구나. 물론 중산층들도 혜택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단 이름도 좀 바뀌었다 그러고 내용도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정권 들어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2017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름 자체를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꿨고, 건설사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던 부분들을 조금은 축소를 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특혜 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많고, 정책 자체는 이제 옛날엔 중대형 아파트 위주였다면 이제 소형을 좀 많이 짓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뉴스테이라는 정책 자체가 기업에게만 혜택이 크게 돌아가는 제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혜택들을 많이 보게 되나요? 원래 이제 박근혜 정부에 출발할 때는 기업에게 이제 특혜를 많이 줘가지고 네가 이윤이 남아야, 그러니까 중대형 아파트 월세 이런 걸 좀 지으니까 그린벨트 해제 제한권이라든가 18평 미만 어떤 소형을 지었을 가지고 나중에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그걸 LH가 매입해주는 매입 확약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을 되면 다른 녹지에서 이제 뭐 제3종 주거지역 도시계획을 논스톱으로 한꺼번에 하고, 다른 인허가 절차라다 이런 분들이 모든 게 논스톱으로 그냥 다 생략되는 그런 식으로 특혜를 줬던 거죠. 건폐율, 용적률 뭐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완화된 기준을 쓰게 그렇죠. 되고요. 당연히 건폐율, 용적률이라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완화시켜 줬던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좀 축소했다는 부분들은 건폐율, 용적률을 좀 축소를 했고, 옛날에는 세제 지원이라든가 뭐 취득세라든가 완전히 감면시켜 주던 부분들 그런 건 없앴고요. 조금 축소를 했는데 아직도 이제 특혜성 소지는 여전한 거고,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한꺼번에 이제 진행되는 뉴스테이 그 사업직으로 일단은 되면 아직도 그런 특혜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기존에도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가장 많이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책은 이제 월세 위주의 정책이거든요. 이제 월세가 좀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형 위주로 좀 짓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지금 포항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소형은 아니고 사실상 중대형 위주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공공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 LH라든가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 뭐 공기업 이런 부분들에서 하지만, 이거는 이제 민간 기업들에게 이걸 해라. 그러면 민간 기업들이 이걸 하려면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특혜를 주면서
한다는 그런 측면이 다른 거죠. 일단 LH 주택공사에서 하는 공공임대가 아닌 민영사업체에서 하는 공공임대다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겠네요. 일단 우리 지역 그럼 어디에 지금 지어지냐라는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어느 쪽이에요? 우현동의 유성여고 이제 맞은편에 예. 네. 여기 보면 옛날에 이제 미군부대 제유소 부지가 있잖아요. 옛날에 기름 탱크가 있었던 걸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딱 유성여고 맞은편에 야산입니다. 이 영석 씨네 동네잖아요. 지금 요 왼쪽을 보면은 제가 살고 있는 네. 아파트가 보이고요. 저희 집 베란다에서 그대로 보여요. 사실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게 아주 이슈 중에 이슈거든요. 예. 그쪽 주민분들 좀 만나보셨어요? 뭐 더러 몇 분 만나봤고 이제 상담을 예. 하고 했는데 이제 주민 설득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좀 하셨더라고요. 이제 기업주 측에서 예. 이제 사실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듣고 뭐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집에 있다 보면은 요즘 네. 초인종이 불이 나요. 왜요? 뭐 이렇게가 맞습니다. 저렇게가 맞습니다. 서명 좀 해주세요 해서 한동안 좀 시달렸던 네. 기억이 있어요. 동의하셨어요? 일단 발 뺐어요. 잘 모르겠어서 예, 예. 시시콜콜 택시 해보고 그러네요. 그다음 결정을 해야겠다 싶어서. 아마 영석 씨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맞습니다. 있으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개발을 한다는 쪽이 완전 녹지인데 거기 그렇게 막 개발을 해도 되는 건가요? 원래 이제 미군부대 제유소 부지였는데 이건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가 미군에게 공여했다가 이제 국방부가 다시 이제 미군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국방부 소유로 있는 것을 3도 주택이 이제 몇 년 전에 다시 이제 그 국방부로부터 매입을 한 상태라서 현재는 그러니까 3도 주택 소유로 돼 있지만 그래도 자연 녹지고 바로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3종 지구지역으로 변경은 통상적인 절차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포항시 우현동 야산의 3도 주택은 961세대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의 일시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현재는 실패한 정책으로 꼽힙니다. 사업자는 각종 세제 지원을 받지만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고 분양 전환 시 임대 거주 가구에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포항은 6월 말 현재 미분양 1354, LH 임대주택 공실 600, 건설 중인 아파트 4800, 허가 후 미착공 13,000세대로 악성 미분양 도시입니다. 3도 주택은 녹지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인근의 한 아파트와 지난 5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세대당 100만 원 등 10억 원의 발전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초등학교가 가뜩이나 교실난을 겪고 있다며 1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 건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을 떠나서 이게 우리 지역에 과연 현실이 맞느냐 뭐 이런 논란이 일단은 크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지역이 하겠다는 것은 중소형 위주가 아닙니다. 대형 위주죠. 예. 이제 적어도 평수로 이야기하면 우리 뭐 33평이니까 85제곱미터 이제 그 이상의 것이라다 이런 걸 좀 위주로 짓겠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월세라든가 이런 거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네. 그럼 지금 지역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예.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특히 이제 요 지역이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교통이 대단히 혼잡한 지역이거든요. 요 학교라든가 이렇게 우연사거리 일대 좀 있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녹지를 그대로 좀 보존해야 된다. 이 주변에 뭐 학교의 어떤 가밀학급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또 겹치고 있죠. 그러고 어떤 특정 지역이 좀 너무 특혜를 받는 부분들이라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이제 시민들의 어떤 정의감이라다 이런 데 반하는 것이고.
생각보다 이 공원도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은 학부형들이 아이들하고 나와서 시간도 보내고 뒤쪽으로 녹지가 푸르르기 때문에 요 지역에 지금 뉴스테이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면? 961세대. 애초에 이제 뉴스테이로 처음에 사업 신청일 때는 850몇 세대 있는데 예. 한 100여 세대를 늘렸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소형도 좀 짓겠다 예. 하는 뭐 그게 좀 반영되는 원래 이제 바꾼 정책 자체가 소형을 좀 지으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만약에 다 지어지고 나면은 지금 저희 앞에 보이는 이 녹지는 전부 다 사라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다 아파트 숲이 되는 거고 예. 그래도 여기는 좀 일찍 알게 되는데 도시계획 해가지고 불도저가 산에 들어가서 막 밀고 할 때 저 왜 저러지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걱정이 되는 네. 부분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예, 분양 이후에도 걱정이 되고 네. 그러니까 여러 세세한 조항들이 이게 과연 중산층을 위하는 것일까라는 네. 의문은 사실 좀 들기는 합니다. 몇 가지 좀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예. 8년 동안 임대를 하게 되는데 의무 임대 기간인 그렇죠. 거죠? 의무 임대 기간이 했는데 8년 지나고 나서도 이제 분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몇 년 뒤에 할 것인가 이런 건설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고요. 1년에 5%씩까지는 또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게끔 돼서요. 그러니까 8년 산다 했을 때 40 몇 프로 정도의 그 임대료 상승은 건설사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항 같은 경우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임대료 뭐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수하면서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좀 그런 걱정이 되죠. 그 부분이 되게 특이하네요. 왜 보통 공공임대 하면은 네. 나중에 이 집을 살 것인가 말 네.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안 그렇다고요?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 뭐 10년 뒤에 할지 몇 년 뒤에 할지 그때는 이제 바로 주택시장의 어떤 수요라든가 공급 여기에 맞춰서 건설사가 그냥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임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선 분양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시세대로 예. 분양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고 임대 하는 사람들을 모집할 때도 처음에 이제 뉴스테이라고 할 때는 100%였는데 지금은 이제 90%에서 95% 이렇게 좀 낮췄어요. 근데 5% 정도 낮춘 것은 사실상 의미는 별로 없죠. 시세로 그냥 임대한다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네요. 예. 중산층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중산층들도 버거워하겠는데요, 이 정도면. 수요자라든가 여기에 맞춘 정책이라보다는 애초에 출발 자체가 건설 기업들의 어떤 뭐랄까 경기 부양 이런 측면이 더 강했던 정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손을 좀 댔다고 하지만 본질적인 요소가 많이 달라지지는 못했던 건설사들을 좀 살리기 위한 경기 부양책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좀 한동안 몇 년 새에 너무 많이 지어지지 않았나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서 또 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많을 거거든요. 네. 현재 지금 저희가 주거가 부족한 실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특혜까지 줘가면서 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8년 뒤에는 바로 이제 분양으로 전환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일반 보통 시민들의 대다수의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뉴스테이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업 주체 측에서도 지금 2군데나 그 신축 허가를 받아놓고도 착공도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예.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아직 착공도 안 한 쪽도 있는데 왜 굳이 이 녹지에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를 추진을 하는 거죠? 이거는 8년 뒤에 분양이고 지금은 임대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부로부터 각종 이제 지원을 받고 하는 거니까 일반 어떤 분양 아파트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쉬운 사업, 이게 쉬운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부터 먼저 하겠다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이제 그 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지방도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도시계획을 정말 잘해야 된다. 도시계획이 포항 같은 경우에 인구 80만으로
이렇게 상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고 했잖아요. 도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누가 봐도 인구 80만이 안 되고 한 부분들은 아는데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시외곽 자연녹지라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주거지역을 확대해 가잖아요. 도심은 내려앉아요. 저는 그 도심 재생하고 같이 가는 도시계획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하고 포항시라든가 경상북도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잖아요. 네. 보통 위원이 한 뭐 2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데 위촉되는 분들의 권한은 대단히 큰데 실제로 누가 위원인지도 사실 아무도 잘 몰라요. 그것도 공교를 하라켜도 잘 안 해요. 네. 저는 도시계획 어떤 실명제, 특히 어디 지역을 대단히 주거지역으로 뭐 이렇게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 실명제가 반드시 돼서 그 사람들이 좀 책임성을 강화했으면 한다는 생각이고 운영이라든가 위원 구성도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 집이고요. 네. 우리가 또 즐길 녹지들이기도 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